예. 2024년 1월 22일 음력으로는 12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음력으로 12월 20일이면 저희 그 할머님의 그 제삿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시골의 창녕에서 아침에 일찍 이제 출발해서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잠깐 눈을 좀 붙이고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최동석 박사님의 성취의 청모형, 예, 와 그 다음에 최동석 박사님의 인사조직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그 TV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한국원에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서 컨설팅에 대해서 인사조직에 대해서도 컨설팅도 하고 아주 훌륭하신 대학자신데요. 저도 오랜 시간 이렇게 책을 잡고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배우고 듣고 공부하는 이 학문이 시대에 어떻게 부합하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통철하게 냉정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문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 사람이 100명에 한 2명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100명에 한 2명 정도 되는 이 분들이라도 시대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것을 우리 현실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한국통일연방모형 78번째 학문하는 가정교의 철학과 사성은 분권화 자유화 네트워크 그리고 합의하는 방식이다. 분권화 자유화 네트워크 합의하는 방식이다. 이 4가지죠. 여기서부터 이 한국의 생활민주주의는 시작된다. 예, 그 최동석 인사 조직 소장님께서는 건강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일찍이부터 생활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원리라는 것은 법치라는 것은 바로 정의롭고 또 법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하지만 여기에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 행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또 특히 국가 범죄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인간의 자유와 평등,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단화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법의 원리다. 그래서 법은 인간을 지배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시대에 맞춰서 바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부가 있는 것이고, 그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바로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해서 이것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과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직접민주주의라는 방식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고,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이 지금 현재 상당히 수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충분히 우리가 정보화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되고, 또 특히 우리가 국민 발안제라든지 국민 소환제 같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서 우리의 한국 민주주의가, 우리의 생활 민주주의가 서구 선진국에, 특히 독일과 스위스에 준하는 우리가 한국 사회를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기본적으로 법은 지배하는 원리가 아니고 국민을 보호하는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적용이라는 것이 바로 환경 조건에 부합하고 인간의 행복에 부합하고, 또 법은 목적으로 서의 수단적이다. 이 말을 뭐냐면 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장님께서는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법은 시민이 만든 옷이다. 시민의 옷이다. 자, 그래서 시민의 옷에 맞춰서 그 옷을 바꾸어 나가는 법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뭐냐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법과 원칙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피라미드 구조의 서계차경에 놓여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혈연이라든지 또 신원습판이라든지 학벌, 학연, 지연에 얽매여서 도덕과 윤리에 근거하는 우리 과거의 고전적인 신원습판에 기초하기보다는 성과주의에 기초를 해서 공익적인 부분을 성과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적 성취가 필요하고, 그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책임감, 균형감을 가지고 말과 행동, 의사결정에 기초해서 우리가 행동할 줄 알아야만이 된다고 막스 베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사실에 부합하고 또 현장성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사실과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말에 대한 관점과 맥락,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 다음에 이 세계관이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책임과 열정, 책임감과 균형감각, 그 균형감각을 위해서는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에 기초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이 민주화의 길을 위해서는 시대적인 공시성과 그 다음에 역사의식의 통시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인식과 자기 비판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모순된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자유에 기초해서 책임감 있는 광대한 이상과 비전을 가짐으로써 우리 개개인이 열정으로 뭐냐면은 나아갈 때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화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바로 명령하고 통제하는 사회에서 벗어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연대하고 보충하고 또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방향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최동수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바로 핵심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과 사상을 지금 현재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까지 약 100년 동안의 서구 철학들이 동양 공자명자 불교 인식론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시켰던 내용들을 우리는 다시 역수입해서 우리가 이것을 민주주의를 뭐냐면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이 중요한데 이 철학에는 기본적으로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관, 인간관 이런 것들이 기본 전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철학을 가지는 개개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시대의 흐름에서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정해서 줄기차게 자기의 방향과 열정을 가지고 실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사회가 성취되고 목표하고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서 자기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메타인지가 되고 학습 능력으로 바꿔 나갈 때만이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면서 최동수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성취 예측 모양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최동수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 다브로프스키의 이 5단계 그 인지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1단계로서 1차적인 통합, 두 번째는 단일 수준으로서의 비통합, 세 번째는 적극적 다중 수준으로서 비통합,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직적 다중 수준으로서의 비통합, 다섯 번째 2차적 통합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한번 이렇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변에서 보면은 그 1차적인 통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원시적인 통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내적 반성도 갈등도 없이 타인의 안위에 아무 관심이 없이 오직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하고 설계차경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생물학적 본능, 만인에 대한 투쟁의 원시 상태로 놓여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1차적 통합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바로 지금 현재의 검찰공화국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원희룡 이 윤핵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일 수준에서의 비통합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동료 집단의 가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함으로 해서 사회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반복적 행위를 거듭하는 사람. 그래서 이 발달 잠재적의 다중으로서 단일 수준에서 비통합 형태로서 마치 사춘기에 있는
그 학생과 마찬가지로 놓여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로 문재인이라든지 이낙연이, 김진표, 박병석이, 김종민이, 윤영찬, 이원욱이, 조홍천이, 이준석이, 임종석이, 노영민이, 고민정,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단일 수준에서 비통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적극적 다중 수준에서 비통합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상과 현실에 강한 긴장감을 주고 긴장 해소를 위해서 개인적 노력을 하는데,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에도 불안해하고 공포,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람들, 이를 보통 우리가 평균적인 인재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승민, 조국, 이탄희, 용해인, 이 사람들의 정도가 이 보통 평균적인 인재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조직적 다중 수준의 비통합으로서 다브로프스키의 이 발달 5단계를 보면, 조직적 다중 수준으로서 다양한 긴장의 삶에서 경중 완급을 조직화하여 개인적인 사명감으로서 책임과 비전 등으로 이상을 추구함, 사회적 성취에 몰입하여 자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능한 인재형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재명이라든지 추미애, 김용민, 송영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직적 다중 수준으로서의 비통합에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2차적 통합으로서 내면의 평안을 경험하면서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성인 수준의 삶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평안을 경험하면서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중에서 바로 독립운동가의 후손과 성인의 후손들이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너무나 좋아하는 글귀 중에서 이해와 지식, 생각하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칸트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매우 좋아하셨는데,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며 그 기억력은 한계를 모른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힘, 이해와 지식,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칸트의 삼비파론의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이라든지 선악이라든지 미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바로 이 성취의 청모형의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핵심 역량이 있고 기본 역량이 있는데, 우리가 핵심 역량 9개와 기본 역량 7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도구적 역량, 추상화 역량, 목적 지향성 역량, 이거를 함께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가 공부를 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책과 강의를 열심히 듣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우리 한국은 우리 조선반도는 남북 통일을 꼭 해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연방제 통일에 대한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자율화되고 분권화되고 네트워크화되고 그 다음에 그 토론이 되는 우리 한국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자립적이고 자치적이며 자주적인 형태로서 우리 연방 형태의 통일을 이룸으로써 우리 한국 사회 문명을 발전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루어서 다시
세계 민주주의에 내다팔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이것이 오늘 제가 최동수 인사연구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공부가 해보았던 내용입니다. 74,143년 1961년 2024년 1월 22일 오늘 월요일 환공운명학술은 골장 캔더스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